내일부터 뉴욕, 뉴저지주에서는 본선거의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뉴욕시 세입자는 퇴거 위기에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팬데믹 기간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피해자가 61명이라는 현황을 발표해 엉터리 집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합동수사를 벌이고 잇따라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각종 지표들이 나오면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뉴욕, 뉴저지주에서는 본선거의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조기 투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배정된 조기 투표소와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선거 조기 투표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배정된 조기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10월 29일, 30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1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11월 1일과 2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일과 6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조기 투표 장소로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플러싱 뉴욕 시립대 퀸즈 칼리지, 플러싱 더 보이스 클럽 오브 뉴욕과 롱아일랜드 시티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오클랜드 가든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배정된 투표소는 Find My Poll Site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조기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조기 투표소는 포트리, 잭 알터 커뮤니티 센터 등 9곳이고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 중인 뉴욕시 세입자는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이 법으로 이런 무료 법률들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더시티는 법원의 데이터를 인용해 대부분의 뉴욕시 세입자는 퇴거 위기 시에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거 소송 재판에서 변호사를 동반한 세입자는 3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변호인을 동반해 퇴거 소송을 진행한 랜드로드는 98%에 달합니다. 세입자의 변호사 동반 비율은 점차 감소해 9월 신규 퇴거 소송의 경우는 6%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모든 저소득 세입자는 퇴거 소송에서 무료로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거 소송 세입자의 80% 이상은 이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렇게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에 대한 지원 부족은 소수의 커뮤니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소수의 지역사회의 퇴거 소송 비율은 백인 거주 지역의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법률 시민단체 하우징 콜트 앤서는 지난 1월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변호사 부족으로 무료 법률 지원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뉴욕시에서는 첫 여성 경찰국장이 나왔죠. 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소방국인 뉴욕 소방국에서도 157년 역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수장이 탄생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로라 캐버나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방국인 뉴욕 소방국에서 157년 역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신임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캐버나 신임국장은 앞으로 뉴욕 소방국에서 소방관과 구급대원을 포함한 17,000명의 직원들을 이끌며 20억 달러 예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로라 캐버나는 검증된 지도자라며 오늘 이 역사적인 임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버나 국장이 2015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과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뉴욕 소방국의 대응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캐버나 국장이 다양성을 확보한 채용 프로그램을 지휘한 이력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재 뉴욕 소방국 여성 소방관 수는 역대 최다인 141명입니다.
캐버나 신인국장은 자신은 거의 10년간 뉴욕 소방국에서 근무하고 배웠다며 이곳에서 남성과 여성 소방관들의 희생과 재능, 생명을 구하고 뉴욕시를 지키기 위한 용기를 받다고 전했습니다. 제키 미셸 마르티네스 여성소방관 연합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성들은 1982년부터 뉴욕 소방국에서 용감하게 일했다며 이번 로라 캐버나의 신인국장 임명은 여성들이 매일 뉴욕 시민들에게 바치는 능력과 헌신, 봉사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아시아계 증오범죄 관련 교민 피해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7개월간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피해자가 61명이었습니다. 다른 관련 단체 발표에서는 미국에서만 1,835건이 집계됐는데 정부의 이런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계 증오범죄 관련 교민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8개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로는 모두 55건이었고 이 가운데 27%인 15건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과 상해 피해가 32건에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욕설과 협박, 모욕이 20건, 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격 사건도 2건이 발생해 4명이 피해를 입었고 성희롱은 1건, 2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Stop AAPI Hate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 사건은 11,467건이며 이 가운데 한인 대상은 16%인 1,835건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현황이 공간이 현지 법 집행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는 사건에 한한 통계라고 밝혔지만 여기에 사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증오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외교부가 교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관세청은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합동수사를 벌이고 잇따라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세관은 지난 3월에서 8월 미 국토안보수사국 HSI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대마초와 대마쿠키, 케타민 등 10.4kg, 시가 5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 6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압수된 케타민 7.3kg은 1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약물은 인체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인체 투약 시 강력한 흥분과 환각 효과를 내면서 소위 스페셜 K로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천세관 측은 마약류의 국제 시세 하락 속에서 유독 시장 가치가 높은 한국으로의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며 페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1g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25에 못 미치지만 한국은 $175 이상으로 7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 인천, 부산세관에 마약 수사 인력 20명을 추가하고 3D 엑스레이와 마약 탐지기 등 첨단 장비도 지속해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종 여행자를 운반책으로 쓰는 사례가 있다며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한인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물건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전월보다는 0.3% 올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을 보태는 각종 지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상무부는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월과 같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오름폭은 더 가팔라지면서 전년 동월보다 5.1%, 전월보다 0.5% 올랐습니다.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여기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월의 4.9%보다 더욱 심화된 겁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9월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전월보다 0.6% 증가해 시장 전망치 0.4%를 상회했습니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으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3분기 고용 비용 지수는 1.2% 상승해 2분기 1.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언론들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각종 혜택을 측정하는 고용 비용 지수가 여전히 1%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이 더 커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300개 경제단체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물철도 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철도 노조 파업으로 공급망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인 연맹과 전미소매연맹 등 300개 경제단체들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철도 파업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날 열차 운행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노동자 6천여 명이 소속된 화물철도 노조 BRS는 노사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부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2만 3천 명의 노조원이 소속돼 있는 BMWED가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역시 합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노사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2개 철도 노조가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6개 노조만이 합의안에 찬성했습니다. 2개 노조에서 부결됐고 4개 노조는 아직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노조 가운데는 규모가 큰 스마트와 BLET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11월 중순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을 부결시킨 노조들은 11월 19일까지 새로운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당장 파업의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존 합의안의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조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외식 비용이 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맥도날드는 올해 3분기 매출이 58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달러 68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매출 57억 달러, 주당 순이익 2달러 58센트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언 보든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 3분기 미국에서의 맥도날드의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고객을 더 모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식료품 가격은 1년 전보다 13% 상승했고 외식 가격은 8.5% 급등했습니다. 이언 보든 최고 재무 책임자는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 맥도날드가 저소득층 소비자 사이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 캠친스키 최고 경영자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고 온건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을 언급하고 맥도날드가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맥도날드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전장 대비 3.31% 상승한 265달러 11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외래 환자에 대한 인종별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통계 수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발표한 새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외래 환자의 인종별, 종족별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은 이번 논문이 외래 환자들 가운데 모든 연령층의 그룹에서 면역력 취득 불균형 사례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통계 수치를 들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한 예로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최소 20세 이상의 코로나19 외래 환자들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계 인종의 환자들이 팍스로비드 치료약을 받은 사례는 백인과 비히스패닉계 환자들에 비해서 30에서 36%나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코로나19 치료약으로 해당되는 외래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한편 CDC는 이번 논문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빈곤율이 높은 지역이면서 주민 대다수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들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시설 이용과 치료제 사용이 훨씬 더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의 홈볼트 파크 인근에 살던 7세 소년이 지난 26일 오후 8시경 잠자리에 들기 전 집 화장실에서 손을 닦다가 창문을 뚫고 들어온 유탄에 맞았습니다. 유탄은 브리스코의 복부를 관통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카고 경찰 수사부장은 이 자택에 누군가를 표적으로 한 총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탄이 브리스코의 자택 뒷골목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골목에서 탄피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폐쇄회로 TV 영상물 등을 분석하며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이 혐의를 벗은 지 5년 만에 다시 연방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 캠페인 관계자는 조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남부지검 대변인은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 어드보케이트 for 칠드런 뉴욕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뉴욕시 학생 가운데 10만 4,383명은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보다 약 3.3%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욕시 공립교 학생이 약 10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은 홈리스인 셈입니다. 홈리스 학생 중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6만 9천 명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28%에 해당하는 2만 9천 명은 노숙자 쉘터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모든 전철역에 무임승차 단속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TA는 지난 2주 전부터 퀸즈, 잭슨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 74가역, 맨하탄 웨스트 4가역 등 주요 6개 전철역 개찰구에 사설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시범 단속 활동을 벌여왔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자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MTA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임승차가 급증했는데 올 들어 5월 기준 무임승차로 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